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108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준동사 이론 정리 끝냈으니까 이제 관련된 그 해석 위주로 해서 그 문제들 쭉 풀어나가면서 확인들 할 테니까 해석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어휘 문제라든가 좀 독해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해석을 몇 문장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해 문장에 준동사들이 많이 섞여 나오니까 그걸 해석하는 연습 위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08페이지에 A번은 이제 부정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그 이론은 다 배웠으니까 이제 관련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A의 1번 보세요. 1번은 I have nothing to do today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to do 이하가 투부정사인데 거기 to 이하가 앞에 nothing이라는 대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용법으로 따지면 형용사 역할하는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이제 해석은 형용사처럼 할 어떤 것 이렇게. 그런데 이제 nothing에는 부정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은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해석을 하니까 동사를 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나는 오늘 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약간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을 바꾸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없다. 다음에 2번 이건 뭐 일종의 수거라고 보면서 외워도 되는데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부정사의 뜻 중에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 그러면 뜻이 뭐뭐 하기 위하여거든요. 그래서 take a rest 마지막 세 단어 take a rest는 휴식을 취하다, 휴식하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2번 그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췄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뭐 하던 일을 중단했다. 자, 3번 그 1번하고 똑같이 to do로 시작을 하지만 3번 문장은 문장의 동사가 is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to do the thing이 문장의 주어. 그래서 이건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면 do the thing을 해석하면 일을 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명사처럼 쓰이고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3번 해석은 그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주어 자리에 부정사가 나와서 문장이 주어가 길어졌죠. 이럴 때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사용해서 바꿔 쓸 수 있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가주어 it을 쓰고 주어 자리에 to do the thing 자리에 it을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쭉 쓴 다음에 원래 진짜 주어 있죠. 그 진짜 주어를 문장 맨 뒤로 이렇게 to do the thing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맨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 그리고 뜻은 없고 to 이하가 진주어. 그래서 이제 명사적 용법. 해석은 똑같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다음 4번. 4번 문장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맨 끝에 to learn이라고 나왔죠. 근데 바로 앞에 있는 interesting이 형용사로 주격 보호거든요. 그래서 interesting까지가 문장 성립이 끝났어요. 해서 to learn은 없어져도 문장 성립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사적 용법. 근데 learn은 배우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learn의 목적어 없죠. 조금 특수한 문장이에요. learn의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에 주어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English를 to learn 뒤로 옮겨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t is interesting. 여기 이제 맨 앞에 it을 쓰는 것은 너무 의미 두지 말고 It is interesting
to learn 그리고 English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은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롭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문장에 있는 그대로 영어는 배우기가 흥미롭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문장 해석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5번 We like to go. to go가 동사 like의 목적어니까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면 명사처럼 해석을 한 다음에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서 우리는 해변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맨 끝에 있는 seaside는 해변이라 해도 되고 바닷가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바닷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6번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문장을 쭉 보면 뒤에 only라고 나오죠. onl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이럴 때 이렇게 해석해요. 문장 중간에 only가 나오고 뒤쪽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우리 이론 시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기 투부정사는 용법이 부사적 용법의 결과예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결과는 특별하게 해석하는 뜻은 없지만 해석하는 방향이 중요해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식으로. 그래서 부정사 이 동사를 마지막에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조심할 게 only는 원래 뜻은 단지 다만 이란 뜻의 부사잖아요. 그런데 onl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기 only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고 뒤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he worked hard를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러나 실패했다. 이렇게. 자, 다시요. 6번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실패한 게 이제 그 전체 내용의 결과니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때 부사적 용법의 결과, 여기 부정사의 내용에 문장의 내용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다음에 7번 의문문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그 문장 분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놓고 하세요. 7번은 문장의 주어가 this water 그리고 동사는 is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문문을 고쳐 놓은 거죠. 굿은 주격 보어. 그래서 문장 성립 끝났죠. 그래서 to drink는 부사적 용법. 자, 해석은 이 물은 마시기가 좋습니까? 약간 의역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이 물을 마셔도 됩니까? 8번 문장의 동사는 was 그리고 difficult가 나오고 또 to solve라고 나오죠. 근데 solve는 해결하다가 대표적인 뜻이잖아요. 그러면 또 타동사예요. 그러면 또 solve 뒤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문장이 끝나버렸죠. 요때 우리 아까 4번 하듯이 8번에 the question이라는 주어를 solve 뒤로 옮겨놓고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되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the question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the question을 solve 뒤로 옮겨놓고 해석을 해도 내용은 똑같아요. the question을 solve 뒤로 옮겨놓고 해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웠다. 조금만 더 연습들을 하고요. 다음에 9번 to tell the truth 괄호쳐 보세요. 그러면 그걸 무시해도 뒤를 보니까 I don't know him 주어 don't know가 동사 him 목적어 삼형식으로 문장 성립됐죠. 그래서 부정사가 맨 앞에 있지만 to tell the truth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수거로 외워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to tell the truth의 뜻은 사실대로 말하자면. 자, 그래서 9번 해석은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그를 모른다. 자, 다음 109페이지 10번 맨 앞에 있는 it은 아까 우리 3번 문장에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처리해봤죠? 10번을 보니까 맨 앞에 it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뒤를 보니까 to right 이하에 투부정사 쭉 있죠. 그래서 이때 it은 가주어, to 이하는 진주어. 자, 해석이요. good English를 먼저 해석해요. 좋은 영어를 쓰는 것은, 여기도 이제 약간 좀 부자연스럽죠. 약간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면 영어를 잘 쓰는 것은, 영어 문장을 잘 쓰는 것은 difficult, 어렵다. 11번 뒤로 쭉 가보면 never라고 나왔죠.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6번 문제 할 때 onl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결과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 이론 시간에 또 이렇게 했었어요. nev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도 onl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듯이 이것도 부사주기 용법의 결과. 그러면 이제 해석은 앞에서 뒤로 쫙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 never도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되 never는 애초에 부정의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동사를 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only 같은 경우는 이걸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고 그냥 이 뜻 그대로 해석했죠. 그러나 실패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러나라고 한 다음에 요 동사의 뜻을 한번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좀 조심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해석, 그는 left his country, 자신의 나라를 또는 시골을 떠났다. 그리고는 return,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return을 부정해 준 거예요. 12번 he was가 동사고 surprised를 주격 보호로 구별을 하면 그는 놀랐다. 이렇게 문장 성립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to hear 이하는 또 없어져도 문장에는 지장이 없는 부사주기 용법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hear the news, 소식을 듣다 이렇게 나왔죠. 앞에 놀란 원인이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수업 시간에는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다 이런 원칙에 맞춰서 이제 가면 돼요. 12번 해석은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랬다. 13번 My son grew up 밑줄 치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해요. 역시 이제 지금 해줬던 수업 중에 우리 했던 걸 한번 지금 다시 칠판으로 약간 정리해 주는 것 중에 약간 이렇게 어려운 거,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걸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건데 거기 grow up이라고 나왔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grow up이나 live, 살다, live나 awake, 잠에서 깨다.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grow up, 요건 자라다. 이렇게 세 단어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grow up, live, awake 뒤쪽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기 투부정사도 부사주기 용법의 결과 해서 앞에서 뒤로 쭉 내려 번역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동사를 부정사를 마지막에 해석해주고. 자, 13번이요. My son, 내 아들은 grew up, 자라서 엔지니어, 기술자가 되었다. 비동사를 되다라고 마지막에 해석한 거예요. 자, 14번 I have been to, 여기 to는 뒤에 the station이라고 명사 나왔죠? 그럼 여기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는 뒤에 to meet my uncle, 이 부분이 이제 부정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부정사도 중요하지만 앞에 have been to 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have been to를 별표를 쳐놓고 두 가지 뜻을 다시 한번 외우세요. 앞쪽에 우리 시제편에서 배웠어. 시제. 자, 전체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have been to 뜻은 첫 번째 뭐뭐에 갔다 왔다. 두 번째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이 가다라는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have been to의 뜻.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첫 번째 뜻이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나는 아저씨를 만나기 위하여 역에 갔다 왔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to meet 이하는 부사주기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제일 많이 나오는 해석이에요.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서 역에 갔다 왔다.
자, 15번. My plan is가 동사, to travel 이하가 해석을 해보면 my plan과 뜻이 똑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to travel 이하는 my plan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주어랑 뜻이 똑같으면 주격보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to travel은 명사적 용법이고 주격보호로 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all over the country, 나라 도처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전국 방방곡곡 이렇게 해석하고 by bicycle 요건 자전거로 이렇게. 자, 15번 해석이요. 내 계획은 자전거로 전국을 여행하는 것이다. 전국을 여행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고요. 해석 위주의 그 문법 문제, 해석 위주의 문장들을 이제 풀기로 하고, 나머지 문장들은 약간은 문법적인 건데, 만약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 답을 좀 맞춰가면서 주로 해석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테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답을 보면서 이렇게 거꾸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 한 장 넘겨서 110페이지. D번. 이건 이제 문장을 옳게 고치시오 이건데, 문장이 어떻게 해서 틀렸고, 그래서 이제 옳게 고쳐놓은 다음에 해석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1번. would rather 밑줄 쳐보세요. I 다음에 would rather 밑줄 치고, 뒤로 쭉 가면 than이 나와요. than. T-H-A-N. than. 그걸 밑줄 치세요. 이런 표현도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데 그 표현이 들어가면 문장이 아무래도 이제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어지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데 이 표현 자체를 모르면 아예 해석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이렇게 외워 놓으세요. would rather 이제 뜻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would rather A than B 이렇게. 그리고 이 than이라는 건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비교급 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뭐뭐보다 라는 뜻이에요. 해석은 이렇게 would rather A than B 이렇게 이제 쭉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제 암기를 하고 뜻은 이거예요. B 하는 것보다 A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B 하느니 차라리 이 rather를 차라리 또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B 하는 것보다는 A 하는 게 낫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상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형태가 대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와 B에 올 수 있는 표현은 형태가 대등해야 되는데 맨 앞에 would가 조동사죠. rather는 부사거든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화야죠. 그래서 A와 B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한다. 이것도 꼭 명심하세요. 문법 문제로는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동사 원형이 안 나오게끔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하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해서 1번에 뒤에 보니까 would rather 뒤에는 stay, 머무르다 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죠. 이건 맞지만 than 뒤를 보니까 to go, to 부정사가 나왔죠.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to를 없애면 맞아요. 자, 이제 해석이요. go out 이러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외출하다 이렇게 의역해도 되고, 나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에 머무르는 편이 더 낫다.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나는 외출하는 것보다는 집에 머무르는 걸 더 좋아한다. 자, 2번 Father told me to not go 이렇게 나왔죠. 자, 보세요. to 부정사나 우리 그 배웠던 동명사나 현재 분사나 분사 구문이나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준동사라고 불렀잖아요.
여기 내용을 부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 모두 똑같아요. 바로 앞에, 투부정사 앞에, 동명사나 분사구문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나 요 ing 앞에 not이 나오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not의 위치가 여기 들어있죠? not을 앞으로 보내야 돼요. not의 위치가 틀린 거야. 그래서 not to go, not to go out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2번 해석이요. 아버지는 나에게 밤에 외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아버지는 나에게 밤에는 외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자, 3번 mother will not, 여기서 이제 not은 문장을 부정하는 거니까 조동사 뒤에 붙인 게 맞고요. 거기 let 밑줄 쳐봐요. let은 사역동사예요. 시키다 라는 뜻으로.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going이 틀려요. going을 go, ing를 없애면 돼요. 그러면 이 go to the movies가 바로 목적격 보호예요. 이래서 이제 오형식 문장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가 올 때 기억나는지 보세요.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만약에 동사가 와야 될 경우에, 이런 식의 준동사 같은 거, 이런 게 와야 될 경우에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들은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요. 자, 그런데 오형식 동사 자리에 만약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면,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이래서 이제 이런 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써졌잖아요. 이때 여기가 목적격 보호니까 여기 있는 이 동사는 목적어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동사가 목적어를 설명을 해주니까 여기 목적어와 이 단어는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형식 문장이 그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문장이잖아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준동사가 나오는 게 5형식 문장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 해석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그런 연습을 하세요. going을 go로 고쳤죠? 그러면 가는데 to the movies, 영화관에 가는데 누가 가냐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면서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let도 약간 의역해서 시키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말이 좀 안 된다? 그러면 허락하다, 요렇게 살짝 바꿔둬도 괜찮아요. 자, 해석이요. 어머니는 내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4번 didn't know 뒤에 to play the game 이렇게 나왔죠.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좀 가볍게 넘어가세요. 가볍게. 뭐냐면 know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의 타동사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know의 목적어로 써서 명사적용법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뜻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영어의 용법상 그걸 우리가 이제 맞춰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know는 그냥 영어의 문법에 정해진 거예요. know는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know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내용에 맞는 의문사를 써줘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면 know를 사전을 찾아보면 그 용법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찾아서 내는데 우리 시험은 이런 것까지 내지는 않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know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일단은 틀린 거고요.
의문사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의문사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 노우 다음에 의문사가 나오고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요걸 해석하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해석이요. 자, 그래서 다른 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He didn't know 뒤에 의문 부사 how를 넣어보세요. how. 그러면 know 바로 뒤에 how라는 의문사인데 이제 정확하게는 의문 부사 know how to pla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써주면 이제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해석 조심하라고 그랬죠. 의문사 how는 어떻게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 자, 5번. 다시 이제 이 설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일단 말로 할 테니까 보세요. 여기 만약에 5형식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없고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죠. 자, 이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쓸 테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5형식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C의 과거, so 요게 들어있다 해요.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동사 원형이 왔어요. 이랬던 5형식 문장을 만약에 수동태로 고쳐라. 그러면 수동태 잘 생각해봐. 수동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죠. 동사를 BPP로 쓰는 게 수동태죠. 이거 과거니까 주어가 단수라고 가정하고 was seen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건 그대로 내려다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뭔가 배운 거 기억나나 보세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던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생략된 to를 살려내라. 이렇게.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수동태에서 배웠었어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문법적인 거잖아요. 문제는 문법 문제가 뭐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나온 문장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능동태 문장에서 이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주어 동사를 해석하라고 그랬죠. 근데 목적어였던 게 주어가 됐고 여기 요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로 변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뜻은 똑같은 거니까 바로 여기서도 이 단어랑 이 단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야죠. 이런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5번. go 이하로 가세요. go 앞에 to를 집어넣으면 이제 문장이 맞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문장을 옳게 고쳤고, to go out of the room 이렇게 됐죠. 방 밖으로 가는 거죠. 누가 가냐면 내가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칠판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완성을 안 시켰는데 목적어가 주어가 됐죠. 동사를 BPP로 쓰고 to를 살려서 투부정사 썼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를 쫙 써준 다음에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맨 뒤로 돌려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써주면 이제 완벽하게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친 거잖아요. 자, 이때 by 플러스 목적격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뻔히 알 수 있는 주어가 오거나 일반인 주어가 나오면 by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수동태 배울 때. 그래서 이 경우는 room 뒤에 by 플러스 일반인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by them 요게 생략됐다고 보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them은 이제 원뜻은 그들이란 뜻인데 어차피 내용상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5번이요. 사람들은 내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해도 돼요. 누군가가 봤다.
자, 다음 111페이지 F번.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부정사랑 관련된 문장을 풀고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자, 이제 F번을 고른 이유는 이제 ing가 나왔을 때 여기 보세요. 부정사도 역할이 명사, 형용사, 부사. ing도 역할이 명사, 형용사, 부사. 해서 형태가 똑같은데 역할이 세 가지나 있는 거니까 문장을 보면서 명사로 쓰였냐, 형용사로 쓰였냐, 부사로 쓰였냐를 계속 따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제는 ing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봐요. 만약에 ing가 명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동명사. 그러면 뜻이 뭐뭐 하는 것. 만약에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현재 분사. 뜻은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F번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별해라. 동명사라면 명사 역할 하니까 명사처럼 해석할 거고, 현재 분사라면 형용사 역할 하니까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면서 해석 연습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F의 1번. I saw the children swimming 이라고 나왔죠. 그 swimming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 그래서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나 보세요. 지각동사는 여기에 ing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ing를 또 이렇게 해서 그래요. 목적어랑 이 ing를 주어 동사로. 근데 ing를 동사 원형을 써도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맨 끝에 swimming이라고 ing가 붙었는데 ing 떼버리고 swim이라고 써도 똑같아요. 뜻이. 자, 그것도 참고를 알아두고 여기 수영하는데 누가 수영하냐면 목적어가 수영한다. 주어 동사로 해석하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1번은 swimming이 현재 분사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역할을 한 게 온 거예요. 자, 해석이요. 나는 그 아이들이 수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2번. 맨 끝에 swimming인데 바로 앞에 전사 for가 나왔죠. 그러면 for 전사 뒤에는 명사 와야죠. 그래서 swimming은 동명사. 해석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여름은 수영하기에 the best season. 여기서 이제 best는 또 배우겠지만 이런 건 또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9세 최상급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이런 식으로. 2번 여름은 수영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이다. 3번 kept on 할 때 on이 전치사. 그래서 working 요건 동명사. 그래서 이제 구별은 됐죠? 명사 역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또 수거예요. kept on ing 미주치고요. 자, 뜻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 자, 다음 뒤로 가보면 전사 for 나왔죠. 10 days라고 숫자 있는 기간 나왔죠. 이렇게 이제 전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해석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도 전사 나왔을 때 이제 막힘없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 for 뒤에는 숫자 있는 기간 나왔죠. 이럴 때 for는 뭐뭐 동안. 그래서 11일 동안, 열흘 동안 이렇게 해석해요. 그는 열흘 동안 계속해서 work, 일을 했다. 자, 4번 working으로부터 시작을 쭉 했는데 뒤를 보니까 is라는 문장의 동사 있죠. 해서 working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해서 동명사. on에서 괄호 열어봐요. on은 전사니까. 전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such a fine day. day에서 괄호 닫으세요. 이렇게 수식어구가 나왔을 때 이렇게 괄호를 쳐서 구분을 해놓으면 문장을 보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자, 이제 해석이요. 그렇게 fine day, 좋은 날에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일을 한다는 것은 is pleasant. pleasant는 즐거운, 아주 즐겁다. 자, 5번 비동사 다음에 working이라고 나왔죠. 이건 이제 해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자,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is 다음에 ing 나와서. 그래서 working은 현재 분사, 형용사 역할하는 현재 분사예요. 자, 해석이요. 그녀는 일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 진행형 해석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리고 뒤에 더 sewing 머신에 sewing에 밑줄을 쳐놨는데 우리 연습했었거든요. sew가 바느질 하다거든요. SEW가. 그래서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따지는 방법에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런 말을 해석을 해보라 그랬죠. 바느질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계. 말 되죠? 해서 sewing은 동명사. 자, 근데 여기 sewing은 동명사라는 구분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뭔 얘기냐면 더 sewing machine, 통째로 재봉틀. 이런 식으로 뜻처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5번 해석이요. 그녀는 재봉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6번. 이거는 이제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그 의미를 빨리빨리 알아차리면 독해도 우리가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도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어려워지듯이 영어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번은 다른 문장에 비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번 문제는 주어를 보니까 비즈니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근데 비즈니스라는 건 사업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사물이 주어인 구문을 물주구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물주구문 같은 경우를 뭐 정확하게 물어볼 정도로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구문이다라고 부른다는 정도만 알고 최대한 정확하게 정상대로 해석해서 내용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무슨 뜻인가만 생각해보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비즈니스 뒤에 prevented는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이고요. prevent 때문에 뒤쪽에 프람이란 전사가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업이 내가 going there, 거기에 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그 다음 일단 문제 답 처리부터 하자면 프람은 전사니까 going, 동명사. 자, 다음 그러면 이제 물주구문이라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냐?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로 더 배우면 되는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6번 문장은 지금 뜻을 불러줄 테니까 참고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하세요. 원래는 주어가 비즈니스니까 느는 이 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사업은 이렇게 나갔죠. 그런데 여기를 살짝 바꿔서 사업 때문에라를 붙여줘요. 다음 목적어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벤트의 뜻을 무시하고 약간 자연스럽게 사업이 내가 거기에 가는 걸 막았으니까 결론이 이 뜻이에요. 사업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었다. 이렇게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뜻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사업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었다. 자, 근데 이제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말고 그냥 직역을 해서 의미를 알아내도 괜찮아요. 자, 7번 뒤에 walking stick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5번에 the sewing machine 그것처럼 여기서 walk도 걷기 위해 사용되는 막대기 이렇게 돼서 말되죠? 그래서 여기서 walking도 동명사. 그러면 걷기 위해 사용되는 막대기 이게 바로 지팡이 해서 walking stick은 지팡이. 그는 지팡이 없이는 without이 전사예요. 뭐뭐 없이란 뜻에 그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다. 8번 domain이 문장의 주어겠죠. 근데 뒤를 보니까 동사 형태가 안 나오고 쭉 가다 보니까 is라고 동사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문장의 동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래서 the man walking에서 괄호 열어요. in the garden에서 괄호 닫으세요.
방금 괄호친 게 맨 앞에 있는 the man, 주어를 수식을 해줘요. 그러면 working 이하가 man을 수식을 해주니까 working은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그러면 걷고 있는 이러면 되죠. 자, 해석이요. 정원에서 걷고 있는 그 남자는 my father,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다. 9번. 우리 이거 처음에 많이 했었었는데 맨 앞에 대어, 그 다음에 동사 나왔죠. 이럴 때 대어는 유도부사, 뜻은 없고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에요. 일형식 해서 is가 동사, a nice picture가 주어. 그 다음 뒤에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나왔죠. 그 living room 똑같아요. 살기 위해 사용되는 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 사용되는 방. 그래서 거실. living도 동명사예요. 자, 해석이요. nice picture, 멋진 그림이 거실에 있다. 자, 10번. people이 주어겠죠. 뒤로 쭉 가니까 don't know라는 동사 형태가 제대로 있죠. living in the city 괄호치세요. 아까 8번을 보면서 연습을 해본 학생들은 이제 10번이 조금 눈에 들어오겠죠. 똑같아요. 8번과 10번의 구조가. living in the city는 people 수식. 그래서 여기 living은 people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그래서 살고 있는, 사는 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맨 끝에 컨트리를 여기는 도시랑 대조되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시골이라 해석해야 돼요. 시골의 플레저, 즐거움을 모른다. 한 번만 다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도시 사람들은 시골의 즐거움을 모른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뒤에 또 남아있는 문제 일부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준동사 해석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문제 일부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성격이 조금 변해요. 품사 부분에 관련된 문법 사항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챕터 3가 이제 품사편 관련이거든요. 근데 이 품사편은 암기 사항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영어라는 외국어를 배우는 거니까 어차피 단어 수거는 많이 알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이랑 대비를 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어휘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문법 문제보다는 어휘 시험, 독해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암기 사항이 조금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반복해서 외워만 놓으면 실제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점수랑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외우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여러 번 좀 반복을 하면서 익숙하게 암기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점수도 아주 높은 점수 받으면서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문제 풀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